네, 시사 번역기 시간입니다. 도대체 저 발언의 의도와 요지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오늘은 크게 두 주제로 구성을 했어요. 발언자는 여러 명이긴 하지만 예. 첫 번째 주제는 명품백과 에코백. 아 정말 나 이거 혈압이 벌써 올라가. 그거 에코백은 일부러 차고 나온 거죠? 비행기 탈 때. 그렇죠. 아 진짜. 100% 의도죠. 그 네. 앞에 바이바이 플라스틱이 잘 보이게 들었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미 짐은 다 비행기에 실었는데 음. 굳이 백을 또 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보여주려고 든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사람 염장지른 짓이잖아요. 그럼요. 이거 보는 봐라 하는 사람들 거죠. 약간 야구르라고 하는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야구르라고 하는 거라면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의도했다라고 봅니다. 봉우리가. 네. 나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잖아요. 아니 명품백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니 이 에코백을 들고 나와 사람들이 확 이상하게 생각할 걸 모르나? 그저 모르고 저러나? 모르는 지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진짜 모른다. 네. 이 심각성을.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 보일라나 쪽에 더 가깝다. 진짜로 그게 포장이 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네. 그거나 아니면 기싸움일 수도 있고요. 기싸움이요? 네, 기싸움에서 뭐 하게? 그러니까 니들 나 포토라인 서는 거 보고 싶었냐? 뽕이다.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뭐 이런 레드 거야? 카펫만 걸어. 아. 레드 카펫. 그리고 니들 뭐 내가 디올백을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옛다 에코백이다. 저는 약간 이 기운도 조금 있다라고. 예. 네. 어쨌든 네. 어떤 방향이든 씁쓸하네요. 네, 에코백 얘기는 뭐 이제 별로 발언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에코백 들고 나갈 때 네. 명품백을 드디어 덮었다 네. 이거죠. 네. 네. 국민권익위에서의 결정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아주 기가 막혀요. 가관이더만요, 진짜. 예, 보고 진짜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네. 정순용 부위원장인데 이분이 한 말을 가지고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6월 12일에 어젠데요. 이게 아마 10일에 결정을 내리고 나서 종결 처리를 하고 나서 네. 워낙 이제 질문도 많고 기자들이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조사도 안 하고 사실상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못 한다는 소리나 다름없으니까 네. 그래서 설명이 많으니까 어제 아마 이게 재차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답시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에서 다수였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 돼서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는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리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다. 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뒤로 하나 더 넘겨서 세 번째는 만약 설령 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한다. 네. 네. 네, 이 세 가지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라고 해도 어차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너네들이 어떤 논리로 들고 네. 와도 우린 안 해. 네. 예. 처벌 안 해. 뭐 이런 의미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일단 첫 번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네. 네. 무슨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뇌물이라고 치면 네. 이걸 받아서 대통령이 이 뇌물 때문에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영향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지들의 판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또는 이제 뭐 기소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쨌든 검찰에 특히 네. 수사를 맡길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일종의 유권 해석 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권익위가 그런데 유권 해석을 강하게 하면 수사기관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지금 이미 검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권익위에 언제 접수됐죠? 이게 한 100일 넘었을 겁니다. 네. 116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를 계속 했었죠. 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계속 미뤄왔었는데 네. 미루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청탁금지, 부정청탁금지에 관련된 법률에 이른바 김영란법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를 이제 굳이 강조하죠. 네. 뭐 다 다수 의견으로 했을 텐데. 네. 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없다고 판단한 이유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게 전문을 봐도 그런 예. 내용은 잘 없고 딱 하나 드러나는 게 지금도 문장에 써주셨지만은 인용해 주셨지만 최재형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거잖아요. 최재형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일단 최재형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있잖아요. 청탁을 했다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제 청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아주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면은 뭐 누가 봐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그거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고 뇌물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그 출입처 또는 자기 취재 대상 하고 발음을 잘못 얻어먹어도 그게 위반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기자한테 그 출입처 사람이 명시적으로 뭔가 자기와 관련된 기사 좀 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아니 밥 너네들은 먹으면서 그렇죠. 예. 밥 먹으면서 이거 가지고 야 여기 사인 하나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네들끼리 밥 먹으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먹지 마. 3만 원 그렇지. 이상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판단은 안 했던 걸까? 대통령 부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있잖아요. 예. 이게 쿠션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쨌든 정치적 이득을 보니까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요? 음. 그럼 거기서는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그것도 남을 통해서 전화로 한 2번 통화한 사이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200억 달러야? 200만 달러를 이제 썼다. 방북 비용만 200만 달러, 네. 300만 근데 달러. 그거를 포괄적 제3자 뇌물죄로 엮어놓고서는 여기서는 배우자가 바로 받았는데 직무 연관성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법은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게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하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 김건희 씨도 어쨌든 처벌 조항은 없지만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일단 고집을 피워야 되는. 이거는 이제 물러나면 안 되는 선이니까 안 물러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를 나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네. 그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쪽으로 그냥 가면은 그나마 나을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굉장히 큰 형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더 그래서 웃긴 거는 신고 의무하고 관련된 거랑 불소추 특권에 관련된 거예요. 네. 예, 신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저것 때문에 한 100일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 총동원 내가지고 머리를 왜냐면 짜낸 마지막 거지. 불소추 특권은 그냥 솔직히 안 해도 될 말이었던 것 예. 같은데 좀 그 사족으로 끼워넣은 것 같고 너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네. 근데 진짜 대통령 선물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건 신박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100일 걸린 거. 예. 이게 되게 몇 개가 꼬여 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네. 외국인이 건넨 물품은 대통령에게 직접 간 선물이기 때문에 네. 선물이 명백하므로 네. 신고 의무가 없다. 근데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지만 이분 북한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기만 하면 상관없는 건가요? 그럼 뒤에서 이제 최재형 목사가 직접 얘기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청탁금지법은 그 자기가 규정하는 법 외의 법이 선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걸 우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허용되는 선물이다. 네. 디올백이 네. 300만 원짜리. 거기에 저기 샤넬 향수랑 예. 거기다가 양주랑 이게 다 허용되면 허용 안 되는 선물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고 오면 되네. 그러니까요. 네. 그 오늘 아침 대한뉴스에서 댓글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올라왔어요. 드디어 스티븐 유가 한국에서 할 일이 생겼다. 아니 선물 받아다가 외국인이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선물이니까 예. 얼마짜리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로버트 할리 뭐 이런 사람이 네. 그분은 참 귀한 한국. 예. 그분 귀하셨죠. 그분은 예. 안 됩니다. 외국 국적이 있어야 돼요. 예. 뭐야 이게 그러면? 아니 대통령 선물을 그리고 누가 이렇게 네. 사적으로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요. 몰래 줘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법 하면 이것도 그냥 상식선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받는 선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선물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공식적인 일정을 통해서 그렇죠. 다들 보는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까놓고 네. 얘기하면 네. 그렇게 받는 의전상의 선물 이런 걸 생각하지 그렇지. 막 김건희 씨가 막 몰래 막 자기 측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시간 좀 잡아봐 이래가지고 몰래 만나서 받는 이런 선물을 누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선물이라고 아니,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웃기기만 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뭐 문고리 권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았다가 대통령 비리로 퍼진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럼 그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뒤집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외국인이 갖다 주기만 하면 뭘 받아도 상관없어. 그렇지, 말이 안 네. 되지. 예. 이거 선물로 들어가는 거랑 상관없어.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디올백 어딘지 공개하라 그랬을 때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그거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뭐야 그러면? 근데 더 웃긴 건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선물이라고 해놓고 사실 지금 자기들도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물 창고가 어디 있는지 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니들도 모르잖아. 그거는 일단은 대통령 창고로 이렇게 이전해 놨으니 그래서 이거는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그 대통령 실측의 원래 변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환하려고 반환물 창고에 갖다 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창고에 얼마가 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선물이고 신고 의무 없는 선물이라면 네. 반환 창고 왜 놔? 맞아요. 반환은 왜 해요? 이번에 개 받은 거 반환할 거예요? 두 마리 다 받았잖아. 아 그럼 창고에 애들 굶겨 죽일라 그래?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사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신고 의무에 관련된 이 복잡한 그 논리 구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코미디예요. 네. 이 부분을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 부분에서 사실 결정적으로 걸리거든. 네. 애초에 이걸 받은 것도 문제지만 네. 대통령이 연관되는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은 실은 뭐 했냐 이거거든. 이거를 인지했느냐 그리고 인지하고 나서 조치를 취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거를 피해가게 만들려고 결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지. 아니 그러면 권익에 따르면 신고 의무가 있는 선물은 뭔데요? 대통령이 받아도 신고 의무가 있는 선물은 뭘까요? 신고 의무가 있는 선물은 이런 부정 청탁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고 앞에서 얘기한 예. 그 직무 관련성이 없고 일정한 어떤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네. 부정 청탁법에 걸리지 않는 네. 그런 선물에 대한 신고 의무죠. 아 그런 것만. 예. 아주 깨끗한 것만. 아니 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부정청탁법에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건 굳이 신고 안 해도 되지만 넘어가는 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오늘 봤던 경향신문 기사에는 한번 여러분들도 경향신문에서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그 방탄해석 권익위의 방탄해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좋은 게 그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더라도 그 공직자가 신고하게 한 거는 애초에 받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그렇지. 거죠. 네. 받지 말라는 그냥 거지. 받지 말라는 거다 배우자도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아주 강한 금지 규정을 하고 싶은데 이 법 자체의 대상이 공직자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못 썼을 뿐이지 방점 자체는 그냥 받지 말라는 데 찍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고 의무도 직무 관련성이고 뭐고 받은 걸 알았으면 무조건 신고하라는 취지지 직무 관련성 따져가지고 이거 뭐 청탁이 아니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신고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 예. 권익위가 지금 그걸 잘 알면서도 이거는 방탄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이따위로 하게 되면요 모든 법에 다 구멍이 생겨요. 네. 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네. 누가 법을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다들 해석을 새로 하려고 하겠지. 네. 저 기사입니다. 저 기사 네. 참 잘 정리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 의무라고 하는 게 딱 보고서는 아이고 이거 언제 신고해야 되나 이런 네. 거 고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언제든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 등이 음. 나의 직권에 대해 뭔가 이렇게 그 활용해서 누군가가 자꾸 뭔가를 갖다 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켜봐라 이런 맞아요. 얘기거든. 네. 예. 모르는 것도 잘못이다는 얘기. 네, 네. 맞아요. 네. 몰라서 신고 못한 것도 잘못이다. 잘못이다는 얘기. 그러니까 애초에 받지 말고 맞아요. 알게 됐다면 바로 신고하고. 일단 받지 말고 받았으면 무조건 신고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요게 네. 딱 법의 취지다. 일단 신고하고 사실은 반환을 빨리 즉각하고 네. 이래야 되는 거지. 네. 네. 이게 만약에 일개 그냥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야 와이프가 받은 걸 네가 몰랐어도 잘못이야. 그렇죠.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려는 취지로 만든 법이고. 네. 근데 대통령이 몰랐으므로. 뭐 김건희 여사랑 뭐 같은 집 안 써요? 아니, 심지어는 지금 몰랐으므로도 아니에요. 막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나오고 난리 나죠. 네. 몰랐으므로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논리 구성이 제일 코미디고 정말 방탄용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명확하고 네. 세 번째 논리 구성은
설령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간다. 아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말일 뿐더러 뭐랄까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대통령은 못 건드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마치 너무- 이게 자기 변명처럼 들렸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도 어차피 대통령 벌 안 받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거기서 끝낼게. 예. 라는 의견으로 들렸어요. 아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어. 충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기 약간 변명하고 있는 우리는 거라고 이럴 지금. 수밖에 없어. 그 대통령이니까. 알지 대통령은 어차피 고소 고발 안 당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끝낼게. 그만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한들 대통령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손 못 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다 집어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하자 네. 이 얘기거든. 예.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에 말은 본인도 개소리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예. 아 그럼 이게 되게 묘한 게 맨 마지막 말은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음. 앞에가 너무 이상한 얘기니까 사실 우리 속마음은 이래 다 알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권익위 속마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따위 판단을 내릴 거면 권익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학설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불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도 포함된다. 그랬다면 예전에 왜 청와대 네, 압수수색은 왜 했고? 압수수색하고 예. 예. 그 대통령을 직접 개장한 게 아니라서? 저 김건희 씨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청와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들어갔었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했죠. 예, 예. 예.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혐의자거나 뭐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인 건가? 어. 굳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결국은 청와대를 뚫고 들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털다 결국 올라가는 거잖아. 네. 보통의 경우는. 음. 근데 이를테면 수사나 조사도 일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리가 없거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서면 조사라도 하든가. 네. 예. 이를테면 당장 기소를 안 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네. 원래. 근데 여기는 수사나 조사까지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확대 해석한 거야. 그렇죠. 지금 이거는. 예. 그리고 확대 해석이 뭐냐면 대통령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이 안 돼.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근데 그럼 당장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은 하고 있는데 수사를? 그럼 그것도 하지 말란 소리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지 예, 말란 얘기하고. 소리구나.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전 대통령들은요. 예전 대통령들은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수사했단 말이에요. 네. 특검을 받은 사례도 있죠. 심지어 예. 김영삼 대통령 아들인가요? 그분은 중간에 감옥도 갔어요. 예. 그럼 그건 뭐예요? 음. 그건 다 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네. 여기서 아마 굳이 말하면 직접 기소 정도까지가 재임중이 안 되는 것 정도로 이 헌법 84조는 해석돼야지 그 앞에 있는 모든 단계들을 싹 다 조사까지도 불가능한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해석의 근거를 뭔가 주류 학설이라든가 뭔가 근거를 대든가 그러니까. 판례로 근거를 대야죠. 네. 네.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뚝 떼다가 그냥.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 변명으로 보이는 건데. 근데 저런 식으로 기능할 거면은 도대체 권익이라는 곳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판단을 그지같이 내려갖고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거면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가 뭐 하는데요? 국민들의 권익을 제가 알기로는 청탁금지법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예. 청탁금지법이 주무부처래요. 예,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는 게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적인 그 업무 분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바로 청탁금지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최초의 유권기관, 네. 유권해석기관이라고. 음. 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 움직여야 되고 검찰이 움직이거나 이르기 전에 이미 진작 뭔가 나왔어야 돼. 근데 나가는 날 이게 띡 하고 나오는데 내용이 딱 이 세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국민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네. 사실 부정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면 이제 검찰 수사로 들어가거나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그렇죠. 예. 예, 원래는 검찰 수사가 물론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건 이제 검찰이 네. 표적 근데 수사를 또 했을 추가적으로 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대요. 예. 권익위가 자기네가 조사해서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추가 수사 의뢰도 가능한데.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친윤 권익위원들이 이거를 주도한 건데 예.
얼마나 이 그 논의 과정이 황당했냐면은 친윤들이 너무 지금 발표된 이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위원들도 있잖아요. 그 친윤이 3명이거든요. 강력한 친윤이 권익위 3명입니다. 네. 발표한 저 사람 포함해서. 근데 나머지 정부 임명 위원들조차 아니 그렇게 이거 못하겠으면 그 무기명 투표라도 하자. 그러면은 아무도 불이익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거부를 했대요. 예. 그러면은 검찰로 넘기자 좀 쪽팔려도. 검찰로 이게 이첩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게 우리 소관이 아니니 사실 청탁권지법이니까 우리 소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못하겠으면 이관이라도 하자. 이런 의견이 되게 강하게 나왔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명 위원들조차.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윤들이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소위 친윤이라는 건 정말 네. 약간 돌격대들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위원회차 붙은 것들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꽂아 넣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돌격대 말 그대로 진짜 네. 무슨 조폭 행동대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네. 이런 식으로 막 기존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왜 구성해 놨는지에 대한 어떤 설립 취지조차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들 선방심에서 이미 나타났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 들고 나간 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점.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죠. 시점도 맞춘 거죠. 이건 네. 이거 거의 100% 같은데. 100% 알고 있었죠. 네. 예. 예. 100%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백 들고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서 예, 이제 해외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제 찍은 거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명품백 들고 다니시던데. 아 현재 도착해서 어. 좋은 가방 들고 다녔구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에코백은요. 아니, 진짜 원래 이건-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라는 게 들고 예. 다니라고 있는 그러니까 명품백, 가죽백 이런 거 쓰지 말고 플라스틱백, 가죽백 이런 거 쓰지 말고 에코백을 쓰라고 만든 게 에코백이에요. 에코백도 있고 명품백도 있고 플라스틱 가방도 있으면 아무 짜게 그거는 아예 취지랑 안 맞는 거야. 게. 저 가방에 그려져 있는 개가 권익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권익이라는 개가 지금. 야. 플라스틱은 잠깐. 네. 오 무슨 생각하신 거죠? 뭔데 또 나만 몰라? 아 플라스틱 써줘. 다 얘기 안 했어. 저도 다 얘기 안 까지 했어. 해봐. 플라스틱 아니야. 써줘 뭔데? 서전트. 서전트 점프가 좋더라. 야 여러 가지 의미 담겨 있네. 제가 이거 다스베이다 나가서 혹시 의료용 플라스틱 포함이냐? 라고 하니까 이걸로 쇼츠를 만들겠다. 또 나오겠네. 예. 네, 또 나오겠네. 조만간 또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걸로 소송 당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 야, 그래서 저는 이게 더더욱 기싸움으로 보여요. 네.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럼 그러니까. 너무 뻔히 들킬 걸 알면서 현지 가서 좋은 가방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예 나가는 순간 권익위가 이거를 무효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무혐의라고 해야 돼? 종결. 예. 무혐의 종결 처리할 걸 알고 얘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나는 에코백 들고 보란 듯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백을 보통 들지 않거든요. 안 들죠. 예, 그 이유도 없고요. 비행기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네. 그 어차피 사진 찍으려고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래 타고 가면 되는 건데 보여주려고 원래 인사하고 그죠,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시계는 그러면- 또 그것 차고 있더라고. 윤석열 시계 차고 있더라고요. 들고 있는 것도 보여주려고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원래 이제 서양식 그 예법 중에 하나는 여성은 백을 드는 예법이 있어요. 예, 예.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없어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왕족들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백이랑 모자가 그 보통 예법 중에 네. 포함돼 있거든요. 뭐 모자는 안 썼잖아요 지금. 네, 예. 안 썼죠. 백도 굳이 필요 없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걸 굳이 에코백으로까지 한다고?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순진한 건지 예.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악의적인 건지 네. 어. 네. 되게 짐작 못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행동들인 건 맞아요. 맞아요. 음. 정말 순수하게 이거를 진짜 이걸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하거나 아니면 과원님 말대로 한 판 해보자는 거. 근데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네. 저 에코백 들고 나온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예. 네. 그러니까 명품백은 여러 개신데 에코백은 하나밖에 없으신 거야. 그러죠. 그렇겠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에코백은 에코스러움을 강조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네. 내가 에코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굳이 에코백일 수는 에코스러움도 아니거든. 그렇죠. 예. 예. 명품백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랑 또 이제 서사 만들려고 왜 그 바이바이 플라스틱 그거 입고 또 봉사활동도 막 맞아요.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남들 다 편한 옷 입고 있는데 혼자 하얀색 옷 입고 가셔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예.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네. 거. 예. 그렇지 않으면 너무 더 불행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네. 그냥 몇 명만 봐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악의적이라면 네. 모두가 되게 그치. 불행해져요. 네. 예. 일단 우리가 제일 바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권익위는 정말 똥 멍청이들이 되는 거고 거기에 박자 맞춰준 거니까. 아 근데 악의적이라고 하면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슬픈 게 대통령실의 그 수많은 직원들이 다 이심 동체돼서 악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예 대들지를 못하던가. 아까 그럴 수도 있구나. 예. 대들질 못할 수도 있구나. 차마 이거 여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긴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초창기에 막 줄줄이 잘려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 왜 잘려 나갔겠어요? 뻔한 거지. 순진이라는 말이 나이브라는 말 정도의 의미고요. 네. 나이브하다는 거는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네. 지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예. 아유 이 저 순수한 거랑 또 다르지. 다르지. 네. 그리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더 얘기했다 진짜 이게 고발당할 지금 것 관련 발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13일 날 경찰 출석하면서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경찰 출석한 이유는 오늘 이거 주거 침입죄로 아마 고발당해가지고. 그래서 예. 죽었지. 아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게 예. 이게 저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이사장님이 해석해 주신 내용인데 네.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대요. 실제로 약속을 잡고 네. 그렇게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는 게 다 입증이 됐는데도 네. 판례가 있대요. 네. 본인이 오는 걸 원치 않았다거나 이러면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예. 이 이영기 변호사가 볼 때는 이거를 고발한 보수 시민단체가 그 판례를 악용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주거 침입으로 고발. 그러려면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렇죠. 표현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를 악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잖아요. 약속 잡고 갔는데. 네. 근데 아무튼 나름의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거 침입으로 고발을 당해서 경찰에 소환 조사 받았고요. 최주영 목사가. 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종결 처리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 미국 국적 시민권자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가수반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인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저 같은 일반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명확하네요. 아니 예. 이런 얘기를 굳이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이게 이 상황은 명확하네. 뭐야? 그래. 웃기지 않아요? 준 사람이 자꾸 이러고 있다. 준 사람이 이거 직무 관련성 있고 청탁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거 가지고 독수독과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언더커버라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위공직자가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는가라는 네. 것을 보고 이제 그 증거를 잡으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그 막 청탁 비슷한 것들을 넣겠고 네. 자기 스스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너무 허탈할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분 진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진짜로 맞는 말인데 예. 그때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원래 내부 고발자들은 예. 거기에 깊숙이 안겨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 예.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의 증인이 순수한가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당연히 저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더 떳떳하지 못한 걸 지금 고발하고 나선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 백스토리에 태클을 걸면 안 되지 이거는. 예, 원래 내부 고발자의 그 용기와 결단은 네. 나의 그 떳떳하지 못함을 공개하는 데 있다. 그렇지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세상에 주거 침입죄라고. 아니 그 떳떳하지 못함을 감수하면서 탁 거대한 악을 깠더니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넌 외국인 이러고 있어. 주거 침입. 너는 주거 침입한 외국인. 이거는 마치 옛날에 그 데모하는 학생들 네.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간 거하고 비슷해요. 야, 예.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 MB 때 저 유모차 부대들한테 네. 아동학대법 적용한 거는 그러니까. 비슷하죠.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전형적인 이제 법 기술 그것도 독재식 법 기술의 논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식 법 기술이라는 건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이게 정교하지도 않고 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거지. 법 규정이 있으니까 실정법 중에 한 10개쯤의 실정법 규정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한 가지 법 규정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무대뽀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말한 것처럼 네. 우리가 신고 의무를 이제 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뻔하게 보는 데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다 알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 모두 다 봤어. 네. 그리고 그건 사실 기록돼요. 네. 대통령 기록물 법에 의해서 기록돼. 네. 네. 기록이 돼야죠. 네. 그럼 기록해 놨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네.
기록은 기록해놨을까? 안 해놨을 그 거라. 자리에서 깠다는 소리도 있던데 화장품은. 아니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깠대요. 그 자리에서 예. 열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너무나 당연히 법 취지에 의해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고 엎고 막 아닌 척하고 막 이런 식의 지금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 황당하지. 내가 이런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진짜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사실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술이라는 말도 너무 기분이 나쁜 게 이거는 그냥 모두가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까지는 안 쓰는 거잖아요. 네. 안 쓰는데 차마 이런 거잖아. 뭐 아침에 서로 인사할 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하면은 거기다가 대고 넌 내가 지금 좋은 아침으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어휘균만에서 했던 것처럼. 예. 예.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매뉴얼에 써 있냐고. 예. 예. 너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 보이냐? 좋은 아침 웃기고 있네. 야, 비 오는데 뭔 좋은 아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 아무도 안 하니까 법 규정도 배우자 신고 의무도 그 정도만 적어 놓은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냥 그 사이를 파고드는 거잖아. 이거 그냥 뻔뻔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게 행정기관들이 하는 일이니까 수사나 기소나 조사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네. 권력을 쥔 자들 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권력 스스로에게 적용이 안 되기가 너무 쉬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뭔가 법적 판단이라도 받고 이러는 건데 안 넘기려면 안 넘길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 이거는 6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조사하지도 않고 예, 당사자 조사도 없이 네. 예. 아까도 보면 외부적으로 드러난 당사자의 증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 얘기는 외부적으로 하는 거 여기저기서 얘기한 거를 보고 참고했다는 얘기야.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최재형 목사 당사자에 대해서 그러네. 얘기도 안 하고. 네. 맞아요. 소환도 안 했잖아요. 한 네. 번도. 예. 세 사람 다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환했다가 혹시나 예. 판단 내리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릴까 봐 소환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사실- 예. 그거 다 기록되는 내용이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없던 거로 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소환 안 한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궁색하고 이렇게 진짜 와, 이 밤에 잠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해놓으면. 근데 뭐 근데 이게 국민권익위가 내린 이 판단과 그 이 시점 네. 그리고 논리 이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예. 심지어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훨씬 퇴행했고 네. 심지어 독재 시절보다 더 못해요. 독재 시절에 사실 이런 변명도 잘 안 했거든. 네. 그냥 때렸지. 그냥 증거를 차라리 적법하게 조작했죠. 네. 탁친이 죽었다 정도 수준의 어떤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은. 예. 근데 이게 참 되게 황당한 게요. 이게 독재 정권만큼의 힘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그런 짓까지 할 용기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변명에 변명, 말도 안 뭉개고. 되는, 예. 황당한 해명 이런 것만 내놓고 있는 건데 이러면 이제 이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하나하나 쌓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생각할 뭐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예. 이른바 싱긋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빗등으로도 안 듣는데. 예. 근데 마음속으로는 독재 정권처럼 하고 싶지 않을까. 하고 싶겠지. 그런 예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우리 최혜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서 보면은 자꾸 그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또 누구였죠? 누가 비서 자꾸 뭐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죽고 뭐 예. 군인은 당연히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살짝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저 훈련병 순직했을 때 이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군과 같은 조직에서 사람 죽는 걸 대우하는 걸 어떻게 보면 달라진다. 네, 보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죽음을 너무 지금 군인들은 죽어도 돼.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지금 군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이 국민들이 해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물리력이 작동하는 그 군이라는 곳에서는 사람 목숨을 좀 하찮게 보는 거 아닌가. 좀 그러니까 생각만 같으면 예. 그러고 싶을 거고 그렇죠. 근데 아는 기술이 사람 때리고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불러다 법으로 좁히는 그러니까요. 중인 그 거지. 막 지금. 머리 써서 막 대통령 선물이니 뭐니 해야 되고. 근데 머리도 더럽게 나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네. 영일만 그 유전 시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 저희가 월요일날 라디오 때도 얘기했지만 예. 이제는 너무 오래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예. 핵심적으로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왜 오래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의 담론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제 지난번에 이런 논평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영일만일 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해 협박까지 하면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고 한다. 네,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고 한다. 네. 네. 저거는 석유가 나오는 게 과학적으로 명확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민주당식 논리면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더라도 정치 논란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침소봉대의 전형이죠 지금. 예. 네. 네. 그러니까 과학을 정치화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본 개발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다.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이에요. 공식 논평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놀랍지.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만들어낸 논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공식 대변인이니까. 예, 예. 와 이게 그 과학을 정치화한다라고 네. 하는 말이 아까 이제 거업님도 잘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쪽은 무조건 정쟁화라는 프레임을 쓰는 것 같아. 네. 자기네들은 과학이고 네. 저쪽은 정쟁. 네. 그러니까 뭐 반박이나 비판만 들어오면 무조건 정치화한다 그러고. 네. 네. 또 맨날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뭐 자기네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면 이거 정치 공격이다. 네. 예. 정치 공세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치인이 정치 공세하지 그러면 아니 그리고 20% 확률이 뭔지도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20%의 확률이면은 5천억 들이면은 무조건 우리는 대박 난다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과학이야? 특히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건 정치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과학자도 아닌데. 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과학자들도 어느 누가 이게 이 정도면 우리는 대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액트지오의 의견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까? 과학적인 검증이라 하면 그냥 누가 논문 보고 응 맞다 이게 아니라 뭐 이게 뭐 뭔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과학이라는 거 굳이 말하면 100%의 증거로 그렇지. 사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공학의 영역이죠. 예. 예, 100%의 증거로 시추를 하는 게 공학은 아니니까 20% 정도의 확률이면 투자 가치를 따지죠. 예, 투자 가치를 따진 건 경제학의 영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경제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공학의 영역이에요. 예. 예,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공학의 영역인 거고. 네. 근데 이 경제학을 따졌을 때 투자를 할지 말지 국가가 예. 이걸 판단하는 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예. 지금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그리고 공학의 영역이 과학의 영역과 지금 물려 있어요. 이걸 누가 함부로 과학이래 이 전체를. 그러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게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네. 자기네들은 그럼 그게 과학이냐고. 이 안에는 이미 경제학과 정치학과 공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을 우리 할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국민들 앞에 설득을 그러니까 좀 동의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예. 그건 정책이고 정치잖아요. 그게 정치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 어떤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잠깐 벙찌는 거 있죠. 그렇죠. 뭐라는 거야 저거. 그런 느낌. 교수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짓으로 남을 공격한다라고. 아 네, 맞네 네, 맞네. 근데 지금 과학이고 경제학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딴지를 걸었더니 정쟁이래. 네. 아니 지금 석유공사가 돈이 없어서 민간 투자도 없어서 시추할 비용도 없는데 네. 결국은 나라에 손 벌려야 되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생돈을 투자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는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대통령이 이미 들고 오는 순간 정치지. 정적 판단의 거리가 돼버린 거야. 그럼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오죽하면 이런 실론이 나와요. 네. 예. 광화문에서라는 예. 경제부 차장의 칼럼 같습니다. 광화문에서니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일만합 석유 탐사를 정치로 풀고 간 건 정부다. 심지어 정부와 석유공사는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영업상 비밀을 내세우며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과학적 논의의 출발점인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깔끔하네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동아일보스럽지 않네요. 아 근데 네. 동아일보는 좀 세요. 윤석열 정부한테 좀 세긴 아니, 셉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제일 세요. 그리고 이거는 과학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네.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과학자들이 뭐 시추할 거야? 그러네. 아니 과학자들이 논문 쓰려고 시추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네. 그걸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지 말지는 정치의 영역이고 그렇죠. 이거의 경제성이 있냐 없냐는 경제학자들이 따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건 기업가들이 또 판단해야 되는 네. 영역이고.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와서 일하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석유가 안 나와서 뒷수습을 하는 것도 정치고 네. 그렇죠. 석유가 나와서 그거를 잘 쓰고 잘 팔고 국민 공익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정치고 다 정치니까. 다 정치죠. 자, 우리 20% 확률 얘기 맨날 나왔으니까 이게 20%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일단 별개지만 이것도 전 과학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2배로 뛴 네. 겁니다. 원래 10%였는데. 20%의 확률을 이게 수치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률로 표현하는 이유.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해가 돼요? 아니. 그나마 있어 보이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네. 그나마 있어 보이니까. 100개 파면 그중에 20개 나옵니다. 20%라고 하는 걸 만드는 물론 공식 같은 건 있어요. 네. 네, 그 공식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또 과학적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음. 확률을 내는 이유가 딱 뭐냐면 리스크를 추산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네. 네. 20% 정도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리스크를 안 떠안을 수 있을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넣어서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그런 가능성을 보라는 네. 얘기죠. 그게 도박사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도박사의 배당률이 결국은 리스크잖아. 네. 리스크하고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죠? 대신 대박 칠 확률은 있는 거지. 예. 네. 이게 일종의 배당률이네 진짜. 배당률이에요. 도박에서의. 이게 5%짜리보다는 20%짜리에 투자하는 게 나은 그렇죠. 거야. 좀 리스크가 적고. 20%라서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이걸 했을 때 내가 리스크를 덜 짊어진다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20%의 확률이라면 80%는 리스크인 셈이잖아요. 리스크죠, 그렇죠. 그죠? 안 될 리스크인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사는 때 로또는 안 될 리스크가 훨씬 크죠.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될 확률은 정말 거의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네. 근데 그냥 우리가 그 확률을 무시하고 하는 이유는 로또가 싸기 때문이거든.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구멍 하나당 1,0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안고 가기엔 가격이 너무 센 거 그치, 아닙니까? 너무 크지. 크죠. 예. 그래서 확률에는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확률에다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네. 이거를 곱하는 거거든. 예. 그럼 내가 기회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네. 내가 예를 들면 5천억을 넣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거라. 실제로 5천억을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주 단순 계산하면 20%가 맞다고 치면 1,000억이죠. 예? 네. 1,000억이에요. 1,000억이죠. 예. 예, 예. 다시 말해 4천억을 잃어버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지. 그렇죠. 예. 거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대값은 음. 그 돈대로 주나? 아니죠. 안 주죠. 이거는 이게 nothing 아니면 everything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결국은 결과는 기대값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대값이라고 한 얘기는 내가 쏟아붓는 돈이 얼마만큼의 기회 비용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비용을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좀 느껴보라고 이런 확률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사실 네. 결과는 오라 나띵이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정책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가들이 투자 판단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정책가들이 정책적 판단을 내릴 때도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정도면 높다며. 네. 높으면 민간이 왜 안 붙어? 민간이 붙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지가 난리가 나야죠. 그렇죠. 민간이 붙어가지고 왜 민간은 저 국가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 테이킹이 더 강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돈을 더 잘 벌고 싶으니까. 네. 더 그래서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언제나 모험 투자를 하는 쪽이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확률 계산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정부가 투자를 해? 정부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원래 더 짊어지면 안 되는데요. 세금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 예. 조심해야지 원래는. 근데 리스크를 짊어지는 이유는 뭐야? 정치적인 이유뿐이 없어. 네. 예를 들면 이게 지역 투자,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든가 네. 우리는 정말로 산유국이 돼야 돼. 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기름이 필요해. 간절해. 아니면 막 국민적 동의가 이미 너무 막 그렇지. 여러 같아. 에너지가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 그래서 이건 돈을 써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해야 될 일이야. 기회비용이 막 5천억이 들고 4천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말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민간이 안 붙으니까 우리가 대신이라도 해야 돼. 이런 정치적인 이유라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정치적 이유를 짊어지어야 대통령이 나오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그냥 돈 내놓으세요라고 지금 나온 거란 말이야. 우리 이 돈 쓸 거야. 쓸 거지 불만 없지? 쓴다. 이 얘기 하려고 나온 거거든. 이거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20% 확률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의 확률, 그러니까 nothing일 확률이 80%고 something일 확률이 20%인 거잖아요. 예. 심지어 everything일 확률이 20%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아니죠. 이게 상관성이 something, 없을 수도 그러니까 뭔가가 나올 확률이 2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박은 안 하는 게 맞는 게임이지 무조건. 그렇죠. 이게 설령 20%라고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발표하고 대통령이 돈 쓰겠다라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지. 엄청 조심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데 주식 투자하는데 봐봐요. 완벽하게 정말 우량주한테만 투자를 하잖아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 정도면 높은 겁니다. 정부도 투자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자기들이 돈 다 내기 싫으니까 예. 위험 분산을 하자고 얘기하는 기업가들의 논리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석유공사의 논리예요. 네. 네. 석유공사는 우리 국가하고 일치돼 있나? 안 돼 있어요. 음. 석유공사가 공사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자본 잠식 상태까지 빠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물론 빠져버리긴 했습니다만 예. 옛날 자원외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빈털터리가 된 이 석유자원공사가 네. 석유공사가 결국은 자신의 어쨌든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쓰는 어떤 일종의 기법이거든요. 네. 네. 이 기법을 대통령이 나서서 음. 네. 거기다가 그냥 훈장을 달아준 거야. 네. 이건 굉장히 잘못한 일이죠. 이 과정도 진짜 웃긴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액트지오가 접근해 온 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액트지오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에 석유가 있다라고 말해줄 사람을 거기에 대통령까지 한 번에 낚인 거라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예. 찾아간 게 더 딴 데도 찾아갔다고 하니까 네. 네. 5군데 갔다 근데 그러죠. 그 의심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말 맞춰줄 사람을 찾는 거 이거 그렇죠. 컨설팅에서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네. 네. 소유주가 자기가 자르고 싶은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원하는 결론을 얻는 경우 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컨설팅 펌들이 실제로 이런 텍사스나 휴스턴 같은 데 되게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네. 단정 지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석유공사 측이 예. 한편에서는 민간 자본들한테 야 이 정도 되는데 너도 빨리 들어와. 돈 태워. 뭐하냐 안 들어오고. 우드사이드는 나갔대. 왜 나갔을까?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긴 거죠. 우드사이드 나갔다고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지.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민간 자본한테 자꾸 야 너희들 돈 벌 수 기회야 태워라고 한편으로는 장사를 하고 다른 한편은 정부가 가지고 막 안달복달을 해야 돼. 네. 산자부가 가지고 야 지금 우리 저기 산유국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돈 쓰셔야 됩니다. 찬스. 네. 네. 그러면 산자부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국회가 돈 줄까? 이거 되게 위험한데 기재부가 함부로 돈 안 줄 것 같은데. 네. 그 국회 설득하려면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뭐 좀 내놔봐. 확률이 더 높은 거 없냐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기껏해야. 네. 이걸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꽝 찍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액트지오 찾아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석유공사에서 그래서 되게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네. 석유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그래요. 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네. 이러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이제 막 기초적인 논의 단계를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사업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석유공사하고 소통도 없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김동섭 사장이죠 지금 석유공사가 네. 김동섭 사장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 더 웃긴 건 임기가 끝나셨던데 임기가 끝난 끝났어요. 사장인데 수습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이 예. 발표했을 때부터 사실 이거는 잘못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대통령이 발표한 순간부터 잘못된. 근데 교수님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액트지오를 찾아보고 막 수많은 의문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답도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은 해외 순방 나가버렸어요. 네. 그렇지. 일이 커졌어 너무. 이게 뭐야 그러면? 논란이 커졌어.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발표를 한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로 생각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지. 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놓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내 업적이라고 생각해 줄 것 같으니까. 네. 그 이유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자세한 건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맞아.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왜 지금 산유국의 꿈을 꾸느냐 짓밟느냐 네. 거기에다가 딴지를 거느냐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그 일종의 대립구도거든요. 예. 굉장히 허구적인 대립구도입니다. 예. 네. 과학이냐 정치냐 이것도 아주 잘못된 대립구도예요. 네. 결국에는 쪽이 과학이야. 정치로 들어와 버렸어 일단. 예. 그러면 그 정치적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가 돼야 돼. 예. 그죠? 근데 그 정치적 판단을 대통령이 걸어버렸네. 네. 대통령이 걸고 나오는 순간 이건 큰 정치적인 도박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네. 결국 이 상태야. 두 번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고 네. 이 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립구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산유국의 꿈이냐 아니냐라든가 딴지 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래도 정치로 이미 만들어버린 건 대통령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건 명확해. 대통령이 발표할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네. 사실 이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뚫어서 석유가 나오든 안 하든 그건 석유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 그렇지. 네. 예. 그렇습니다. 돈을 탈 수 있으면 타는 거고 못 타면 못 타는 거고 어디서 민간 자본 끌어오면 끌어오는 거 아니면 아닌 거 이게 무슨 전 국가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거기서 실제로 140억 배럴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뭐 수천조의 어떤 것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상업적으로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고 쳐도 우리나라 예산에 얼마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요. 예. 그리고 석유가 10년 후에까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자원일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산유국 담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리백을 얘기할 때다. 당연하죠. 네. 예.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건 석유공사가 알아서 지가 마케팅을 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장사해 줄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석유가 나온다 해도 네. 과연 우리가 그거를 공적으로 잘 쓸 수 있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차원에서 잘 쓸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나라가 이제 무슨 부자 나라가 된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저희 토론할 때도 그 나오신 분이 IAEA라고 잘못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IAEA는 이제 원자력 개발 핵확산 기구고 핵각산 금지 조약은 딴 그건 거고 뭐지? NPT인가? NPT. 예. 뭐? IAEA는 이제 원자력 맞아. 규제 기구고 네. IEA라고 해서 네.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네. 에너지 에이전시. 에이전시. 이거 여기도 뭔가 에너지 전환 이런 거 다룰 것 같네요. 이름이. 네. 네. 근데 여기가 주로 하는 게 석유에 대한 매장량 그리고 석유에 대한 수요 뭐 생산량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같은 걸 내는 데거든요. IEA라는 데가.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2030년이면 수요가 정점에 달해서 꺾일 거다라는 예상을 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석유 수요는 증가해 왔으나 석유 수요는 정점에서 꺾여서 떨어질 테고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가격이 해요. 폭락한다는 가격이 얘기인데. 폭락하겠네. 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채산성이 있는 유전도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야. 네, 왜냐면 이건 안 파는 게 나은 경우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런 예측을 하는 게 물론 이것도 과학의 영역인지 아니면 정치 영역인지 모르겠으면 과학을 가지고 했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다른 토론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에너지 전환 쪽을 주로 이제 추진하는 데니까 거기는 좀 더 이제 짜게 잡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후하게 잡는다고 해봐야 6년에서 후하게 잡으면 뭐 얼마나 잡을 건데? 100년 잡을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석유에 대한 수요는 꺾이는 것이 좀 더 예측적으로 맞을 테고요. 언젠간 무조건 꺾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공급이 넘쳐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공급 조절 늘 해왔어. 그렇지. 가격 때문에. 네, 오펙이나 이런 데들은 언제나 가격 때문에 공급 조절 해왔거든요. 네. 네. 석유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석유 가격을 잘 받으려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절해 온 게 산유국들의 논리예요. 네. 네. 거기에 비산유국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예. 전지구적인 어떤 무슨 그 석유 매장량이나 이런 걸 고민해서 이걸 다 고갈시키면 안 돼라고 해서 산유국이 생산량 조절하나? 에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냥. 아니죠. 자기들끼리 사실은 가격 담합하는 거예요. 네. 오페크라는 데가 하는 짓이 그거거든. 네. 아니면 막 전쟁 중인 나라한테 복수하려고. 그렇지. 네. 이것도 역시. 저기 유승님도 말씀하셨듯이 산유국들도 이제 빨리 에너지 전환해야 되거든. 산업 전환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가 오히려 아리백 막 이런 거 앞서 나간다고. 네. 돈도 많으니까 어차피 걔네. 어차피 이제는 산업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안 일어나면 지구가 망해. 맞아. 중요한 건 예측이 맞는다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꺾일 거다 아니다. 언제가 맞느냐가 논쟁할 게 아니라 빠르게 이걸 꺾지 않으면 지구가 망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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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석유를 덜 쓰는 에너지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데. 네, 필연이야. 그러니까 이미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는 넘어간 거예요. 네. 비석유 부분으로. 그럼 이제 문제는 속도라는. 야. 예. 속도밖에는 이제 속도인 거지. 그게. 변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지금 우리 대통령은 마치 무슨 70년대처럼 나와가지고 산유국의 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로 여기서 정말 석유가 나오고 그게 실제로 140억 배럴까지 나온다고 쳐도 시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해저 유전을 네. 이 당시 시점에서 제값받고 팔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최소 7, 8년이래요. 만약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도. 그런데 7, 8년이면 아까 IEA에서 말한 끝났어요. 이미 꺾인 다음이잖아. 네. 그럼 못 하는 거지. 사실.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석유 자원을 해저 2km에서 퍼올리는 건데 아니 그냥 땅만 좀 파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지. 최소 7, 8년인데. 아유. 그러니까. 그러게 이 생각을 아예 못 했네. 석유는 언젠가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 그래야 하고. 그래야만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지구가 끝장날 수 있으니까. 네. 석유 같은 거 산유국이 돼가지고 막 펑펑 막 정말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혹여 예를 들면 에너지 뭐 예를 들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유정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는 필요한 일이지. 그렇지. 그건 국가안보 차원이야. 그거는 네. 국가안보 차원에.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어.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그 차원으로 들고 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네. 네. 우리는 미래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예를 들면은 그 뭐야 그 퓨리오사 같은 아, 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언제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해외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물론 그 나라에서 막 이제 갑자기 막 금수 조치 때리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예. 그럼 그 정도 이미 지구 망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전쟁 상태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는 게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최소한 쓸 연료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팔고 어차피 석유의 시대는 갔습니다. 네. 어차피 그럼 우리가 이런 유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 나중에 위기 시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갖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요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는 그럼 거죠. 이제 이걸로 대박의 꿈을 한다는 건 완전 아. 사기예요. 아. 이걸로 대박 치지도 않거든. 아니 현명한 정부라면 석유 없이도 에너지 안보를 챙길 수 있어야지.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명한 정부죠.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고. 원래 없었기 때문에 석유 의존적이지 않은 구조로 바꿔야 훨씬 더 안보가 올라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 같은 거 한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그거 완전히 싹 다 망하게 지금 만들어 멸종시켜 버렸죠. 멸종.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부정부패로 몰려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다 뒤집어 써버렸잖아. 카르텔이라 그랬죠. 이러면 민간들이 다시 안 들어옵니다. 누가 다 들어옵니까? 그거 당연하죠. 들어간다고 해서 다 털털 털렸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다 갈아 엎어질 텐데 나를 그 한화가 얼마나 셀을 잘 만드는데 그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담론이 필요한지를 외국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MBC 취재를 통해서 이제 맞아요. 그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한번 보죠. 이 인터뷰 진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각국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업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헬렌 클락슨인데 아리백 주간사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예, 그렇죠. 네. 예. 아리백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이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예. 요 인터뷰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언제까지 몇 % 늘리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네. 네. 그 약속 자체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이야 근데. 네. 그게 뭐 OECD 꼴찌라고 얘기를 안 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지금 안 하고 있거든 네. 이 정부는.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있어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주요 국가들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그 대열에서 동참하지 않고 벗어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야. 예,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만 몰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백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얘기예요. AWS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이 예, 이제 아마존. 운영하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죠. 돈 뺀다 예. 그랬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들어. 네. 그럼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데서 뭐가 필요하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 네. 뭐냐면 데이터 센터 돈 많이 전기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아마 아리백에서 그렇지, 들어가 있는 가장 데지. 선도적인 기업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00%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존 이 AWS가 아마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국에도 그걸 한 8조 원 가량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돈을 뺀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협력업체와 경쟁사들도 재생에너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고 발전소가 완공된 뒤에는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돈 뺀다는 얘기죠. 예. 예. 정말 점잖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네요. 예. 네. 이 얘기를 만약에 문정부 때서 했었으면 난리 났지. 났을걸요. 예. 야, 해외 지금 자본 빠져나간다. 어? 네. 해외 그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한국을 이제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 막 했을 거라고. 심지어 아마존이야.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이야. 그럼요. 이건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지금. 아, 이거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저도. 예. 물론 각각의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감안하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 언제나.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지. 얘기죠. 네.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면 이런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음. 재생에너지를 써서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야. 맞아요. 될 수 있었는데
될 줄 알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진짜 노력했으니까 실제로. 그렇지. 네. 근데 와 보니까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아마존 뭐야 AWS 여기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당연히 우리한테 생기는 게 없으면 나가겠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렇지. 아닙니까? 지금 저기 전 세계에서 무슨 이러저러한 안보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데이터 안보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음. 예. 라인. 맞아. 네. 그 데이터 안보의 핵심은 네.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물리적으로 두느냐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되는 어떤 그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도 국내에 둬야 되고 그렇지. 이왕이면 해외 기업들도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이 다 자꾸 바깥에만 두는 게 아니라 국내에 두도록 해야 돼. 그렇지. 물리적으로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둬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 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게 전력 엄청나게 쓰는 데니까 사실은 네. 이거를 유치하는데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전력을 많이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만들면 뭐해? 거기다가 연결할 그리드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전력망 그리드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풀어도 지금 부족해서 쫓아가지도 못할 지경인데 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완전히 뒤떨어지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AWS 저 촉갈 대표가 사실 이게 공식적인 인터뷰고 지금 비즈니스 상대가 사실상 정부다 한국 정부다 보니까 되게 제가 볼 때는 톤 다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도 공개 인터뷰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상 이미 돈은 빼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렇지. 여기는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얻어내기가 네. 또는 심지어는 구매한다 그래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미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기껏해야 이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원자력 다시 합시다뿐이 없어요. 심지어 늘린데 3개인가 더 짓는데요. 네. 원자력 다시 합시다뿐이 없어요.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그나마 탄소 안 쓴다고. 아니 근데 어디다 지으려고 그래? 원전을 진짜. 아니 그것도 그냥 말만 하는 거. 대구에 진다며요. 아니 지을 때가 있어요? 대구에 짓는 건 찬성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또 대구분들 서운해요. 대구에서 SMR 짓겠다고 나서 막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진짜 대구가 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들의 의견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진짜? 음. 야, 조금 안타깝네. 어차피 실제로 짓는 일은 벌어지지 않다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개 다 MBC가 보도했거든요. MBC가 보던 거. 아마존이랑 네. 아까 보신 그 아리백 주관사랑 놀라운 게 진짜 아무도 보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인 소식에 아마존이 8조를 빼겠대잖아. 그렇지. 아무도 보도 안 해. 보도하면 큰일 나. 야 진짜 요 지경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얘기가 과정이 있건 뭐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 얘기인 것 간에 핵심은 우리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너무나 뒤처진다라고 지금부터 돈 쏟아부어가지고 해도 상당히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조만간 첨단 기술 분야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못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아리백에 들어가려면 딴 데서 재생에너지 사와야 돼. 사야 돼요. 얼마나 비용이 아깝습니까? 네. 근데 재생에너지 사와도 어디다 어떻게 써? 그 전력망 연결도 안 또 돼. 그 나라 가서 사업해야 돼. 네, 그 나라 가서 사업해야 된다고. 굉장히 옮겨가는 결국 다 우리나라 네. 기업마저 빠져야 돼. 한국에서.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기업이 뭐 애국심으로 남아 있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에너지 담론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원전 뭐 불가피하다면 정말로 불가피하다면 왜냐면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탈탄소 에너지로서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맞아요. 일이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필요하니까. 이거를 빨리 채우지 못한다면 그래 에너지 믹스를 고민할 수는 있겠죠. 전 조심스럽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거는. 앞에 걸 먼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고선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원전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 원전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그 아까 헨리 클락슨 저 아리백 주관사 대표가 원전 얘기도 했어요. 네. 한국의 원전을 지금 정부가 더 늘린다 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탄소 에너지다 이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탄소 안 나오고 깨끗한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리백 주관사 대표가 저는 그런 대답은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에너지 전환을 당장 안 하겠다는 변명이다. 그렇지.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할 시간이 이미 마련이 돼 있는데 원전이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너지 전환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지. 정확하게 맞네. 네, 그게 네. 무슨 대단한 에너지 전환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운속임이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네. 소리죠. 만약에 한다 그래도. 네. 변명이라고 이거는. 일단 안 하는 게 맞고. 그렇지. 그리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지진 났죠. 어제.
전라도 쪽에 네. 부안에. 부안. 진도가 4.7인가 그랬다는. 네. 네, 엄청 컸어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있는 원전들 간수 걱정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알기로 부안 어디죠? 부안 동네 방패장이 있죠. 그 어디에 원전도 있던데 한빛 1, 2호기인가? 지금? 아마 그 호남 쪽에 원전이 큰 게 있어요. 1, 네. 2호기가. 부산 쪽에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럼 당장 이런 지진이 그쪽에 일어나면 내진 설계 아예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새로 더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 맞아. 영광에 영광. 있어요. 원전이 큰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백도 아리백인데 사실 원전을 더 지겠다는 발상은 진짜 미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에너지 담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집권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과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를 하고 있어. 자원 개발을 발목 잡는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수준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 믹스를 할 테고 어떤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석유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리는 없죠, 당연히. 예. 하지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가 정도의 수준에서 그림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우리 산유국 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얘가 얘기할 거예요. 뜨고 날랐어. 알았어.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환장을 하는 거지 진짜. 근데 대통령이 남아서 설명했으면 더 속 터졌을 수 있겠네요. 설명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애초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찐이야 방금 교수님. 너무 수준 이하라서 상당히가 너무 힘들어 진짜. 네. 아 근데 교수님 갑자기 아까 100분 토론 얘기하실 때 궁금했는데 그 IEA에서 나온 분이 6년 뒤에 꺾인다 석유의 IEA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에너지 그 자료를 인용하신 거군요. 네, 자료를 이용하는 6년 뒤에 이렇게 수요가 꺾일 것이다 했더니 그 반대쪽에 있는 분이 그거는 저 에너지 전환 빨리 하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지.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게 언제 꺾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반드시 꺾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거잖아요. 벌써. 그렇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네. 꺾이느냐가 그 얘기를 토론에서는 못 하셨죠. 못하죠. 진행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니 그럼 지구 망하자는 소리야?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그 바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박을 들으신 분이 가만히 있었나? 그거 너무 황당한 반박인데. 네, 물론 이제 발언권의 제한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제 다시 재반박을 이제 못한 측면도 예. 좀 있지만 예. 저는 사실 그 정도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그게 언제 꺾이냐가 중요해. 당신은 그러면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을 예비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중국 하고 있는 짓처럼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의 느린 쪽들은 지구를 어쨌든 힘들게 하면서까지 탄소를 계속 쓰고 싶어 하거든. 탄소 에너지를. 그렇죠. 네. 그게 그나마 값싸다고 생각하고 그죠? 하지만 거기도 대세를 따라가야 될 거란 말이야. 따라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게 우리나라가 정도 되는 나라가 해야 될 국제적인 책무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중국보다 더한 짓을 하고 네. 있지.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그러면 예를 들면은 왜 뭐 자유 기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계에 기여하는 막 중간 정도 되는 선도국 이런 정도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맨날 쫓아가고 있으면서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담론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담론 수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정책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경제지에서 하나도 기사를 내지 않아요. 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의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갑갑합니다 정말로. 네. 우리 시리아나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시리아나. 시리아나 재밌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석유가 나온다고 한들 그 만약에 그 석유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칩시다. 뭐 매일경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석유가 겁나 경제성이 높은 석유가 나올 것처럼 벌써 막 기사들을 써 제끼던데 그럼 그거를 미국이나 일본이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일단 해외 자본이 100%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올 거라면 벌써 들어왔죠.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지금.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갑자기 우리 오늘 좀 이따가 다룰 영화 데어 데어 윌 윌 블러드에 그 주인공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꾸 이렇게 오버로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다리 다쳐하면서까지 그래도 석유를 그러네. 뺐잖아. 아, 진심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진심이야. 그리고 자기가 했어. 자기 몸 네. 살라가면서 그치. 남한테 전가하지 않았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욕망은 좀 예. 아무튼 오늘 영화가 또 마침 석유 영화라 가지고. 예.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에코백 들고 날아갈 때도 아니고 그것도 영인만에 석유 나와요.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선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고 네. 나머지들이 저열한 어떤 전쟁을 벌이게 놔두고 가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자꾸 요즘은 심지어는 짜증이 자꾸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어야 되거든. 정부 맞아. 진짜. 네.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데어윌비 블러드에 나오는 그 플레인뷰 정도의 악인이 되면 내가 심지어 약간은 존경해줄 수도 있어. 아주 약간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이게 뭡니까란 말을 몇 번을 하는 건 또 오래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래서 액트지오가 믿을만하다 아니다 뭐 거기가 이제 세금 체납을 했다 안 했다는 말 그대로 그냥 국회에서 네. 지금 산자부하고 이제 석유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진 일인가를 꼼꼼히 따질 때 네. 하면 되고요. 우리끼리 논쟁하고 뭐 단독 특종하고 별로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사실 너무 웃긴 건 사실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4년 동안 200만 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다, 체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인으로 사업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거야. 그에 대한 석유공사인가 산업부인가 해명이 그 체납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 아니래. 무슨 개소리야 그게. 그거를 못 내 가지고 4년 동안 법인이 없었는데 그게 액수가 적으니까 문제가 아니래잖아요. 진짜 두드려 맞아야.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벌여놓고 왜 남의 변명들을 국가 공무원이 그것도 고위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냐고. 그것도 아마 차관인가가 예, 맞아요. 그 변명하고 차관. 있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야, 되는. 나 같으면 진짜 현타 올 것 같아. 내가 나름대로 고시 보고 그래도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네,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씨, 네.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런 변- 덜 떨어지는 변명하고 있고. 네.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읽어야 된다. 나 같으면 바로 사표씁니다. 그저께 그 최남호 차관이 산업부 차관이 명언 많이 남겼어요. 그거 200만 원 별거 아니다랑 네. 20%의 가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운이 따라줘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를 산업부 차관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 네.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전형적인 그 어떤 네. 도박꾼의 심정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20%가 얼마나 이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간 건지 대통령이 네. 산업부 차관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알지. 그러니까 20%는 중요하지 네.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진짜 슬프다. 아니 진짜 슬퍼. 아니 공무원들은 이런 거 거부하면 안 됩니까? 나 이런 거 거부하면 사실- 잘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87년 이후로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네. 1년에 600조 쓰는 국가를 만들어 놨으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만들어 놨고 예. 학력도 엄청 높은 그런 국민의 수준을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진 말아야지. 네. 이게 수준을. 예. 물론 미국에도 트럼프 같은 인간이 끌어내긴 합니다만 네. 예. 그래서 나라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어떻게든. 그래도 저기 대학 수준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진 않아. 네. 예.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런 얘기 하진 않고 트럼프나 트위터 날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 하원 의장인가 막 팍팍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서 막 그냥 이런 한심한 새끼 막 이러면서 찢어버리잖아. 그 정도.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요새 이게 우리가 이거 시사 이런 정치 다룰 때마다 이 비평할 가치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네. 이 역대급 아닙니까 이 석유 사건은? 진짜 역대급이야. 입에 올리는 것도 짜증나. 그렇지만 이제 이 담론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담론의 수준을 높이자는 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이상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을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환경주의에 훨씬 친화적인 사람이고 네. 반원전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엄청난 매몰 비용 네.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빨리 이전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음.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 엮여 있어요. 석탄 발전소에 그 근무해야 되는 수많은 아, 근로자들도 맞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중요하죠. 네. 결국에는 우리는 이상을 빨리 쫓아가면서도 동시에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 음. 네. 그러면 되도록이면
무리 없이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대신 이쪽 부분을 빨리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좀 늘리고 석탄 부분을 빨리 좀 줄이고 만약에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원전에 의존하는 정도를 만들어서 에너지 믹스를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걸 내적으로 솔직히 짜놨을 거라고. 예. 정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다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좀 더 재생에너지 쪽에 실리기도 하고 덜 실리기도 해야지. 맞아. 재생에너지를 없애는 게 정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막 탄소 그 배출 감소량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줄였다면서요? 문재인 정부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백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더 과거로 끌고 가고 있어. 심지어 커피 판매점에서 종이 빨대 사용하기로 한 것도 그것도 다 폐기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플라스틱 빨대 나오잖아요. 아무튼 갑갑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것도 어디서 기사에서 본 건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석탄, 석유는 아까 우리가 수요가 꺾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산업 자체가 너무 옛날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도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야. 그 발전 형태 자체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가 왜 이게 에너지 전환에서 다른 나라들 막 선진국이 막 하느냐. 첨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AI도 들어가고 뭐 아까 그리드 말씀하셨는데 다 그거 스마트 기술로 되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 선점하는 게 그리드. 중요하거든. 그게 첨단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이게 산업 구조로 바꾸는 데에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선도하는 데에도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다리차기라고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진국들이 지들은 다 그런 식으로 탄소 많이 배출해 이미 놓고 해놓고, 예. 이쪽으로 빨리 이전하면서 결국은 사다리 차고선 밑에 쫓아오는 애들 못하게 하느냐. 맞아요. 예. 그런 면이 있거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결국은 힘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지. 나아갈 길이기도 해.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면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지.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결론이. 그게 결국 트럼프식에 놀린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멍텅구리. 그렇지. 어쨌든 사다리 차기가 된다면 사다리 차기를 막기 위한 다른 정치적 타협을 해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진국들이 돈 내가지고 후진국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국제가 굴러가야 되는 지금 자꾸 삐걱삐걱대서 문제인 건데 아무리 삐걱대더라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이렇게 후퇴하진 않아. 금방 몇 년 사이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연적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다리를 자꾸 걷어차버리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말자. 밑으로 내려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진창에서 구릅시다 이러면 네, 그러면 말도 안 안 되는 건데 된다는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먼저 발전한 국가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발전했다 그래도 그렇죠. 그런 논리를 가져와도 저는 이해해 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정치가 움직였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움직였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 트렌드 세팅이 되는 거고 그게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오라. 맞아. 그러면 강력해지죠 그게. 그치, 그럼 가야 가는 되는 거지. 거지. 그럼 무조건 가는 거지.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냥 근데 우리는 반론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후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못하고 있는 아무도 얘기 안 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무도 우리한테 그러라고 안 했어. 제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난 주말엔가 KBS에서 다큐 오늘 하는데 이제는 독일도 원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와, 나 씨. 야, 박민의 방송대들이 이제 야, PD들도 이런 거 만들고 있구나. 아 진짜 국민의 방송에서 박민의 방송이 됐네. 정말. 야, 근데 독일 에너지 전환이 어느 수준인지 몇 년 안에 제가 알기로 아예 독일이 제일 빨라. 그죠? 아예 그거 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유럽이라고 하는 데의 그 에너지 수준과 사회적 합의 수준 그리고 우리처럼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이 일종의 반도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맞아요. 예. 실제로 에너지 나눠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노력을 해야지. 맞아. 예. 이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건 선진국의 음모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뭐 떠먹여 주나?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지형적인 자연적인 한계점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원자력도 결국엔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가 옆 나라랑 에너지 나눠 못 쓰고 이런 거는 원자력으로 발전을 하든 신재생으로 발전하든 똑같은 한계인데 맞지. 왜 원전만 자꾸 된다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가 진짜로. 뭐 이해가 뭐 의심이 가는 이유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예, 갑갑한 마음에 또. 예. 우리 그래서 이제 산유국의 꿈 가지고 자꾸 이상한 프레임이나 대립 전선 가지고 논할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 애초에 담론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 네.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로 시사 번역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담소담으로 넘어가.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시 의식을 놨습니다. 자 다음은 소담소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란문세 누구야?